자, 이슈인 소문갑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오늘 금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시기 전에 이슈 정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겠죠. 뭘 들여다볼지 일단 뭐 정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정해된 게 있으니까 타이틀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경기 침체의 공포, 뭐 다우지수 3만 무너졌다. 이게 이제 아침에 보통 그런 각 언론사들이 타이틀을 뽑을 때 좀 자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3만 포인트 붕괴, 뭐 경기 침체. 물론 경기가 좀 누그러드는 건 사실이고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예.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투자가들의 그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 사이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베어마켓 랠리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가 3만 선이 깨졌네, 뭐 3만 10이나 29,990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전일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제 뭐 러시아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면서 유럽이 먼저 빠지면서 미국 시장까지 약세를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푸틴 입장에서 핵전쟁 불사하겠다 그걸 갖다가 네. 뭐 이타르타스 통신이나 뭐 이즈베스티아나 이런 국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런 핵전쟁 우려가 반영되는 게 정상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전일 그런 뉴스가 나온 창구를 보면 뭐 제너럴 SVR이라고 그렇죠. 해서 독립 언론 매체 인스타그램 통해 갖고 푸틴이 실로비키 중에 한 명이 최측근하고 이야기는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유독 또 어저께 그것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시장을 약세로 만들었는지, 뭐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푸틴이 자본시장을 갖다 하방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신랄만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플레 국면에서, 이 어려운 국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대응할 것이냐, 이 베어마켓 랠리라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FOMC 하고 나서 환영으로 오르고 그 다음날 실망으로 빠지고 이것이 금년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증과 조울증. 우울증이 네. 반복되는 조울증인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난번 FOMC 때는 어땠는지 과거를 추적해 보면은 오르고 그 다음날 빠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좀 진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약세에서 너무 투자 심리 위축되신 상태에서 오늘 약세에서 현금화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그럼 이제 주말 되면서 좀 숨을 고르게 되거든요. 투자 심리도 진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급락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 저점으로 인식을 하시고 우량 기업, 많이 내려와 있는 우량 기업 위주로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 좀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그리고 사실 뭐 이수철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핵 이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태블로이드 판이라 그래서 이제 테이블 레이어드. 네네. 그러니까 가판대에 이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전시되는,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루트는 아닌 것 같고, 그거 이외에 이제 로컬, 국내 재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싱가포르 로이즈, 예. 그것도 출처가 물명확한, 그냥 영문으로만 이렇게 썼는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왜 파냐,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연초에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를 62불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예. 환율로 바꿨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62불이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47불, 48불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파는 것을 뭐 무엇 때문에 판다 이유가 많은데 가장 핵심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환율로 인해서 손해보기 때문에 네. 비중 줄이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가손. 네. 하여튼 뭐 그것만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의 이제 뭐 TV, 가전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부품 공급을 몇 개월간 전면적으로 뭐 스탑을 시킨다고?
스탑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죠. 그럴 지금 수가 보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저희가 근본을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가 얇아졌기 때문에 물건이 잘 안 팔릴 것이고 네.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부품 조달이 힘들 것이고 예. 그냥 본질만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점검 내지는 조율 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어제 이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가량 반등하다가 확 다 밀렸잖아요. 삼성전자가 확 밀리면서 거의. 그러니까 이제 30포인트로 시작해서 50포인트 갈 때는 그 와중에는 네. 쇼커버성 매수도 좀 기여를 했을 거고요. 공매도 했던 건 이제 예. 숏 커버로 네. 갚아놔야 되니까. 그러면 주가가 시장 오르고. 움직이는 거 보면 우량 종목들 보면은 매도 잔량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한 덩어리로 훑어가는 모습, 네. 쇼커버성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숏을 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FOMC까지도 한 번 더 한 레벨 다운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지는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잠깐 좀 다뤄봤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뭐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인데 이슈엔 기업이니까 소문 어떤 기업으로 또? 뭐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보면은 안정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생산 능력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안전한 우량주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로직스. 네. 네. 삼성전자가 IT 쪽에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는 TSMC에 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치부심하면서 미래 신성장 사업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 전자업계 파운드리처럼 키우겠다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글로벌 CMO 시장에서 1위의 자리로 등극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2011년도 삼성그룹하고 글로벌 CMO 업체인 퀸타일즈가 공동 설립을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설립 이후 7년간 세계 공장, 현재 36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으로 글로벌 1위의 CMO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서부터 25만 6천 리터 규모의 4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물론 이제 6만 리터 정도의 부분 가동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4공장까지 하게 되면 전체 캐파를 봤을 때 1, 2, 3, 4공장이 62만 리터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CMO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CMO 시장을 선점했었던 글로벌 CMO 업체들이 있죠. 뭐 스위스의 론자, 뭐 중국의 우시나 호주의 카탈란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산 캐파를 갖게 되면서 시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바이오 USA라고 하죠. 거기서 존린 대표가 또 한 이야기를 빌면은 기존의 4공장 이외에도 5공장, 6공장에서 9공장까지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송도 분들이나 송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현재 8만 평 규모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캠퍼스 1이라고 하는데 금년 초에 그것보다 훨씬 큰 10만 평 규모로 바이오 캠퍼스 2와 관련돼서 인천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공장서부터 9공장까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CMO 시장에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2분기는 현재 풀 가동 중인 이 공장이 정비 점검을 위해서 약 45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00% 자회사로 영입을 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연결로 2분기에 편입이 됩니다. 바이오에피스는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실적은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선방향되면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고, 최근 주가가 박스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4공장이 6만 리터 가동이 되고 내년에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갖고 있는 점이 불안한 시장에서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됨으로써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CMO로 국한되어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이제는 CDMO로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장기 성장에 대해서 좀 기대가 커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재밌는 부분은 보너스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의 그 지분 관계와 관련된 부분 또 저희가 좀 짚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삼성물산이 일대주주이고요. 43%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그룹 입장에서 골치 아픈 부분은 금산분리 그리고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일각에서 회자되는 부분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리를 하고 네. 그 자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어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에서 블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35조 원이 확보가 되어지고 이 35조 원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부계 구도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너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번외지만 네.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식량, 에너지와 식량 네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대한 그 요인이잖아요. 뭐 올라가면 전쟁이 있지만 그 봉준호 감독작인 설국열차 예. 보면 계속 돌잖아요. 네. 식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곤충으로 갑감 네. 젤리를 먹죠. 그게 갑자기 지금 식량 문제가 오늘 제가 일부 뒤에 또 있지만 일발적 주제 바이오하고 식량을 네. 접목하면은 뭔가가 나올까? 그럼 바이오 업체가 대부분 보면 그 동안은 이제 코비드 아니면 최근에는 뭐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것만 얘기를 많이 해서 회자가 되는데 식량 문제와 바이오가 결합되면 특히 또 이제 바이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국내는 원탑이잖아요. 네. 이런 쪽도 뭔가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해서 위치가 지금 보니까 바이오로직스도 조금 움직일 만한 위치는 된 것 그러니까 같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올 초서부터 박스권 등락을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정치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죠. 시장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께서 힘드시니까 주식을 현금화하시고 시장을 안 쳐다보시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속상하게 파셨던 그 기업은 지금도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다시 반영이 되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베어마켓 랠리를 활용해서 짧은 협대 등락을 이용한 짧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시고 나서 절대 뒤돌아서 잊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소중해서 담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더욱 싸졌을 때 다시 편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원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네. 예, 그래서 잘 얘기 들었습니다. 이슈앤 소문 다뤄봤고요. 오늘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